안녕하세요 형님들, 자유로운 헌터를 꿈꾸는 달러헌터입니다. 오늘도 달러 사냥을 위해 미국 주식시장으로 사냥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14번째 시간으로 존슨앤존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정보부터 보시겠습니다. 존슨앤존슨은 미국의 대표 제약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주요 사업군은 3개로 헬스케어 소비재, 의료기기, 제약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헬스케어 소비재의 경우 우리에게도 익숙한 뉴트로지나, 아비노, 존슨즈 베이비 로션, 클린앤클리어, 타이레놀, 지르텍, 밴드에이드, 리스테린 등의 제품군을 보유 중이며, 가장 중요하고 비중이 큰 제약 부분은 M&A계의 신의 한 수가 되었던 벨기에 얀센 제약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코로나 얀센 백신과 항체치료제인 스텔라라, 트램피어, 레미케이드, 종양치료제인 다잘렉스, 인브루비카 등을 보유 중입니다. 의료기기의 경우 콘택트 렌즈 브랜드인 아큐브와 외과용 상처봉합 의료기기 회사 에티콘, 정형외과용 관절 의료기기 회사 듀프신테스, 실리콘 보형물 회사 멘토, 부정맥용 3D 진단장비 회사 바이오센스 웹스터, 뇌혈관용 치료장비 회사 세르노버스 등의 제품군을 보유 중입니다. 회사는 1866년에 설립되었으며 CEO는 미스터 호아킨 두아토입니다. 본사는 미국 뉴저지주 뉴 브런즈윅에 위치해 있습니다. 크지 않은 도시에 위치해 있으며 글로벌 제약회사라는 이미지와 다르게 건물이 높거나 화려하진 않네요. CEO인 미스터 호아킨 두아토는 2011년에 회사에 입사했으며 현재 연봉은 353만 달러, 하나 38억 원입니다. 친근한 인상이 좋아 보이며 역시나 건치가 보기 좋습니다. 직원 수는 14만 1,700명이며 주요 품목은 제약 제품이며 섹터는 헬스케어, 산업군은 의약품 제조입니다. 주요 품목별 매출 구성을 보면 제약의약품이 55%, 의료기기 29%, 헬스케어 소비재 16%입니다. 주요 매출국은 마켓 스크리너 자료 기준 미국 50%, 유럽 25%,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19% 순입니다. 연간 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21년 매출은 937억 달러로 20년 825억 달러 대비 13%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21년 245억 달러로 20년 199억 달러 대비 23% 성장하였습니다. 연간 매출과 이익 트렌드를 보면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는 큰 성장이 없다가 21년 한 단계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차트를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박스권을 형성했으며 21년 매출 성장과 함께 한 단계 성장하였지만 다시 상단 박스권을 형성하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분기별 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크게 성장하거나 감소하는 모습은 아니며 22년 2분기 매출은 240억 달러로 1분기 234억 달러 대비 2.5% 성장했지만 22년 2분기 영업이익은 61억 달러로 1분기 64억 달러 대비 4.7% 감소하였습니다. 기본적 분석을 보시면 매출은 937억 달러, 하나 103조 원, 영업이익은 245억 달러, 하나 26조 원으로 인당 매출액은 66만 달러, 하나 7.2억 원, 영업이익은 17만 달러, 하나 1.8억 원입니다. 직원 수가 많아서인지 인당 매출과 이익은 생각보다 안 좋았습니다.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연간 기준 매출과 이익은 모두 좋았고 분기 기준으로 매출과 영업이익도 괜찮았습니다. 인당 매출 및 영업이익은 보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슨앤존슨과 같은 산업군 내에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시킹알파를 참조하였습니다. 제약산업군에서 총 6개 업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할 회사는 존슨앤존슨,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 일라이릴리, 화이자, 머크, 덴마크 다국적 제약회사 노보노르디스크, 스웨덴과 영국의 합작사인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제가 비교할 지표는 매출, 주당 매출, EPS, 순이익, 총이익, 에비타, 영업이익과 ROE이며 해당 자료는 연간 기준이 아닌 최근 12개월 기준의 자료입니다. 쉽게 구분이 되도록 주요 자료만 요약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비교에 앞서 시가총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해서 각 회사들의 멀티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존슨앤존슨의 경우 시가총액이 4,487억 달러이고 영업이익은 252억 달러입니다.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의 멀티플은 17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경쟁사들의 멀티플을 계산해보니 대표 코로나 백신 회사인 화이자가 7배, 머크가 11배로 저평가 구간이며 노보노르디스크 25배, 아스트라제네카 27배 수준입니다. 바이오주 치고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 멀티플이 17배이면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더 쉽게 비교해보면 매출은 존슨앤존슨과 화이자가 좋지만 영업이익은 화이자가 압도적으로 좋고 시가총액은 존슨앤존슨이 가장 큽니다. 다음으로 각 항목별로 상위 3개 종목만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은 화이자, 존슨앤존슨, 머크 순이고, 주당 매출은 존슨앤존슨, 일라이릴리, 아스트라제네카 순이고, EPS는 존슨앤존슨, 머크, 일라이릴리 순이고, 순이익은 화이자, 존슨앤존슨, 머크 순입니다. 총이익은 존슨앤존슨, 화이자, 머크 순이고, 에비타와 영업이익은 화이자, 존슨앤존슨, 머크 순이고,
ROE는 일라이릴리, 노보노르디스크, 머크 순입니다. 존슨앤존슨의 ROE 트렌드를 보면 큰 변화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해당 결과에서 매출은 존슨앤존슨과 화이자가 좋지만 영업이익은 화이자가 압도적으로 좋고 시가총액은 존슨앤존슨이 가장 큽니다. 머크의 경우 매출과 영업이익이 존슨앤존슨보다 작긴 하지만 시가총액이 다른 종목들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며, 다른 한편으로는 화이자가 코로나 백신 수혜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지금의 매출과 이익 수준 그리고 코로나 시즌에 벌어놓은 현금 유보율을 고려하면 저평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시가총액 부분은 산업군 내에서 큰 편이므로 5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주당 순이익, EPS, 순이익, 매출 총익, 에비타, 영업이익은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5년 동안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의외로 일라이릴리 컴퍼니가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또 의외로 화이자 상승률은 그리 높지 않으며 존슨앤존슨도 서서히 우상향 중입니다. 1년 기준 상승률을 보면 혼돈 그 자체이며 머크 18.59%, 아스트라제네카 17.12%, 일라이릴리 15.34% 순이고 존슨앤존슨은 마이너스 3.83%로 유일하게 마이너스 중입니다. 다시 존슨앤존슨으로 돌아와서 주가는 2021년 1월 박스권을 돌파하며 출발하는 듯 했으나 다시 그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트를 기준으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거래량이 많았던 날의 뉴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년 4월 19일 뉴스를 보면 존슨앤존슨의 주식은 1분기 재무결과가 발표된 후 3% 상승했다는 뉴스가 보입니다. 2022년 5월 30일 뉴스를 보면 특별한 뉴스는 안 보이며 뉴트로지나 사용자들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존슨앤존슨을 고소했다는 뉴스와 내부자인 CAO가 주식 8,462주 약 14억 원을 매도했다는 뉴스가 보입니다. 2022년 7월 19일 뉴스를 보면 존슨앤존슨 2020년 2분기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미국 달러 강세로 인해서 가이던스를 하향했다는 악재 뉴스가 보입니다. 다음으로 차트 분석으로 돌아와서 마켓 스크리너를 통해 일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봉에서 보면 186.01달러를 고점으로 조금씩 밀리다가 182달러에서 추가적으로 밀렸습니다. 단기 저항은 170.71달러이고 단기 지지 라인은 165.3달러이며 강력한 하방 지지 라인은 158.14달러입니다. 다음은 팁 랭크스를 통해 애널리스트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명의 매수 의견과 4명의 보유 의견이 있으며 매도 의견은 없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188.73달러로 직전 고점대입니다. 내부자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3개월간 840만 달러의 주식 매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야후 파이낸스 자료를 보면 매수 주식 수가 36만 주, 매도 주식 수가 17만 주로 매수 주식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내역을 보니 내부자들이 스톡 옵션을 주당 72.54달러에서 101.87달러에 행사해서 주당 173달러에서 183.58달러에 매도했습니다.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차트 부분은 큰 그림에서 우상향이지만 21년 1월 부근까지 조정을 주었으니 8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의견도 매수 의견 8에 보유 의견 4이므로 5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자 거래는 실제 매수가 없었고 매도만 있었으므로 1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당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50년 이상 배당을 준 우량 배당주라고 합니다. 최근 배당액은 1.13달러입니다. 8월 11일 기준 주가는 167.14달러이며 1,100원 환율 기준 주당 원화 가격은 183,854원입니다. 1,000만원 투자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매수 가능한 주식수는 54주이며 54주에 대한 분기 배당금은 61.02달러, 연간 배당금은 244.08달러입니다. 이를 하나로 계산하면 1,000만원 투자 시 1년에 26만원, 1억 투자 시 260만원, 10억 투자 시 2,600만원입니다. 기업 규모와 시총에 비해서 배당금이 적습니다. 여유로운 은퇴를 위해서는 세금 감안하면 40억 정도 투자해야 연 1억 정도의 배당금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시킹알파를 통해 최신 뉴스에 특별한 내용이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슨앤존슨 2023년 전 세계적으로 활석 기반 베이비 파우더 판매 중단이라는 악재 뉴스가 보이고 CDC 백신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코비드 지침 완화, 존슨앤존슨 파트너 에스펜 주문이 고갈됨에 따라 코비드 백신 공장 폐쇄 위험이라는 코로나 백신 관련 악재 뉴스도 보이고 존슨앤존슨의 관절염 주사는 이제 미국에서 어린이에게 적합하다는 호재 뉴스와 존슨앤존슨 혈액암 관련 택배일리의 EMA 조건부 승인이 되었다는 호재 뉴스가 보입니다. 다음으로 회사 발표자를 통해 필살기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것은 M&A, 개발, 투자, 현금 유보율입니다. 21년 연간 보고서부터 22년 1분기 보고서와 최근 발표된 2분기 보고서 순으로 최대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연간 매출액을 보면 컨슈머 헬스케어 146억 달러, 제약 부분이 521억 달러, 의료기기 부분이 271억 달러를 달성해서 전체 매출액은
938억 달러로 2020년 대비 13.6% 상승하였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9.3% 성장하여 472억 달러를 판매하였고 유럽 포함 해외 시장에서 18.2% 성장하여 466억 달러를 판매하였습니다. 미국 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에서 성장이 컸네요. 21년 전체 재무 하이라이트를 보면 모든 부분에서 고르게 성장했습니다. 먼저 컨슈머 헬스케어 부분에서 매출 비중이 가장 큰 OTC와 스킨헬스 뷰티 부분을 보면 OTC의 경우 52억 달러로 작년 대비 8.4% 성장하였습니다. 주요 성장 요인은 미국 내 성인 유아의 발열 및 알레르기 발병률 증가, 금연검 니코렛의 꾸준한 성장, 해열 소염 진통제 모르틴의 중국 판매 회복,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타이레놀 소비 증가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스킨헬스 뷰티의 경우 45억 달러로 작년 대비 2% 성장하였고 뉴트로지나와 아비노의 성장이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제약 부분에서는 매출 비중이 가장 큰 면역질환, 암질환, 감염병 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뮤놀로지의 경우 167억 달러로 작년 대비 11.3% 성장하였습니다. 주요 품목인 항체치료제인 스텔라라, 트램피어가 성장했고 대표 제품이었던 레미케이드의 경우 바이오시밀러 제품과의 경쟁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스텔라라는 18.5% 늘었고 트램피어는 57.9% 늘었고 레미케이드는 14.9%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으로는 셀트리온의 렘시마와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렘플렉시스, 암젠의 에브솔라가 있습니다. 언컬러지의 경우 145억 달러로 작년 대비 17.6% 성장하였고 가장 큰 요인은 다잘렉스와 인부르비카의 성장입니다. 다잘렉스는 43.8% 늘었고 인부르비카는 5.8% 늘었습니다. 감염병의 경우 58억 달러로 작년 대비 64% 성장하였고 가장 큰 성장 요인은 얀센의 코로나 백신이었습니다. 의료기기 부분에서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수술 관련, 침습용 수술 관련, 정형외과 관련 매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셔널 솔루션의 경우 39억 달러로 작년 대비 30.4% 성장하였고 주요 성장 요인은 시장의 회복과 함께 방사선 피복 감소 보호법 비지고와 부정맥 치료용 의료기기 카트로 V7의 시장 진입이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정형외과 관련 비즈니스의 경우 85억 달러로 작년 대비 10.6% 성장하였고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서저리의 경우 98억 달러로 작년 대비 19.2% 성장하였고 정형외과용 수술 의료기기인 엔도커터가 16% 성장하였고 바이오 서저리 부분이 19% 성장하였고 에너지 부분이 18% 성장하였습니다. 22년 1분기 매출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출은 234억 달러로 21년 1분기 대비 5% 성장하였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2.7% 성장하여 114억 달러를 달성하였고 유럽 포함 해외 시장에서 7.2% 성장하여 120억 달러를 판매하였습니다. 해외 판매의 비중이 50%를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년 2분기 매출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출은 240억 달러로 21년 2분기 대비 3% 성장하였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2.3% 성장하여 122억 달러를 판매하였고 유럽 포함 해외 시장에서 3.8% 성장하여 118억 달러를 판매하였습니다. 매출 부분만 보면 1분기에 5% 성장하였고 2분기에 3% 성장하며 성장성 둔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컨슈머 헬스케어 부분에서 매출 비중이 가장 큰 OTC와 스킨헬스 뷰티 부분을 보면 OTC의 경우 14억 달러로 작년 대비 3.8% 성장하였습니다. 주요 성장 요인은 독감 시즌과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지사제인 이모디움의 매출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스킨헬스 뷰티의 경우 11억 달러로 작년 대비 3.7% 감소하였고 공급망 문제와 경쟁 압력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코로나 이동 제한으로 판매가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제약 부분에서 매출 비중이 가장 큰 면역질환, 암질환, 감염병 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뮤놀로지의 경우 44억 달러로 작년 대비 4.3% 성장하였습니다. 주요 품목인 항체치료제 스텔라라 성장과 트램피어 시장 점유율 상승이 좋았으며 대표 제품이었던 레미케이드의 경우 바이오시밀러 제품과의 경쟁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였습니다. 스텔라라 14.3% 성장, 트램피어 24.4% 성장하였지만 레미케이드는 27.2%나 감소하였습니다. 언컬러지의 경우 40억 달러로 작년 대비 14.3% 성장하였고 가장 큰 성장 요인은 다잘렉스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였고 얼리다는 글로벌 런칭이 순항 중입니다. 다만 인부르비카는 시장 1위는 유지했지만 경쟁 압박으로 매출은 하락하였습니다. 다잘렉스 38.6% 성장, 얼리다 49.5% 성장하였지만 인부르비카는 13.1% 감소하였습니다. 감염병의 경우 13억 달러로 작년 대비 19.3% 성장하였고 가장 큰 성장 요인은 얀센의 코로나 백신이었습니다. 의료기기 부분에서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수술 관련, 침습용 수술 관련, 정형외과 관련 매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셔널 솔루션의 경우 10억 달러로 작년 대비 0.3% 성장하였으며 세계 각국의 시장 성장이 있었지만 코로나 이동 제한으로 매출이 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정형외과 관련 비즈니스의 경우 21억 달러로 작년 대비 3.1% 감소하였고 가장 매출 비중이 큰 서저리의 경우
24억 달러로 작년 대비 2.8% 감소하였고, 눈에 띄는 감소 사유는 코로나 이동 제한을 꼽고 있습니다. 2분기 주목할 만한 발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부분에서는 얀센의 첫 번째 세포 치료제인 카빅티가 유럽에서 골수종 환자 치료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이중항체암제 탈케타맙은 재발 또는 난치성 다발 골수종 치료 목적으로 FDA에서 혁신 치료제로 지정되었고, 인브루비카의 경우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에 대한 복합요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CHMP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보통 신약의 경우 개발과 약효도 중요하지만 출시 이후의 적응증 확대를 통해 시장을 넓혀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메디텍의 경우 차세대 에칠론 3000 스테이플러를 런칭하였다고 합니다. 22년 가이던스를 보면 존슨앤존슨은 예상보다 큰 환율 역풍으로 인해 22년 실적 및 판매 기대치를 낮췄습니다. 존슨앤존슨은 1분기에 보고된 948억에서 958억 달러보다 낮은 933억에서 943억 달러 범위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매출 성장은 2.1%에서 3.1% 범위로 예상되며, 이는 이전에 예상했던 3.8%, 4.8%보다 낮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시 주가가 빠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업부별로 보면 컨슈머 헬스케어의 경우 하반기 공급 제약이 완화되고 가격 인상을 통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파트를 보면 지속적인 시장 회복과 신제품 출시로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는 좋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제약 부분도 완만한 판매 증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변수가 있다고 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주면서 매출 가이던스를 낮췄습니다. 업체에서 제공한 환율 그래프를 보면 달러 강세로 인한 유로 가치 하락으로 수출이 어려워졌다는 내용입니다. 생각해보면 미국 기업인 존슨앤존슨은 달러 강세일수록 수출이 불리한 부분이 있으며, 최근 미국 시장의 매출보다 미국의 지역의 매출 비중이 더 커지면서 환율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필사기 부분에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M&A 가능성은 있고 개발과 투자 부문은 활발히 진행 중이며 현금 보유가 늘어났으므로 20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공시 및 주요 뉴스에도 호재 뉴스와 악재 뉴스가 공존하지만 악재는 대부분 코로나 백신 관련이므로 5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슨앤존슨의 총점은 81점입니다. 단기적인 단점으로는 첫 번째로 대표 품목인 베이비 파우더의 판매 중단 소송 이슈입니다. 1894년 출시된 존슨앤존슨의 베이비 파우더는 업체의 가장 친화적인 이미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제품이었으나 2020년 5월 발암 논란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활석 베이비 파우더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활석 성분을 소재로 한 베이비 파우더 화장품과 관련해 4만 300여 건의 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주 원료인 활석은 발암물질인 성면과 함께 생산되기 때문에 성면에 대한 오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회사에서는 2023년부터 기존 활석 베이비 파우더의 판매를 중단하고 주 원료를 옥수수 녹말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대규모 소송 관련해서는 해당 문제를 책임질 회사인 LTL 매니지먼트를 분사해 같은 해 10월 파산 신청하였으며, 올해 2월 뉴저지 법원에서 파산 신청 승인을 받았습니다. 소송에 대한 보상은 20억 달러의 신탁 기금을 조성하고 추가로 LTL 매니지먼트에서 3억 5천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기 단점은 얀센 백신의 판매 감소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의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존슨앤존슨의 경우 주가의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장기 단점으로는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 만료입니다. 대표 제품이던 레미케이드의 경우 바이오시밀러 제품과의 경쟁으로 인해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주력 품목인 스텔라라가 2023년 미국에서 특허가 만료되고 2024년에는 심포니가 특허 보호를 상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휴미라의 오리지널사인 에비브도 특허 만료 이슈로 인해서 급락하였습니다. 단기적인 장점을 보면 첫 번째로 코로나 백신 불확실성의 제거입니다. 코로나 백신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존슨앤존슨에게는 매출 감소보다는 불확실성 제거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올해 4월부터 코로나 백신 공급망 불확실성으로 인해 백신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 제공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환율 문제로 인한 매출 감소에 대한 주가 반영입니다. 2분기 실적 발표 후 하반기 매출 성장률을 낮게 조정하였고, 이에 따라 주가는 하락하였습니다. 환율이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강달러 시장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해외 수출 매출이 커진 존슨앤존슨에게도 악재가 아닌 호재로 되돌아올 날이 있을 겁니다. 장기적인 장점으로는 첫 번째로 고령화 시대에 최적화된 사업 구조입니다. 존슨앤존슨은 컨슈머 헬스케어의 다양한 제품군뿐만 아니라 제약 신약 파이프라인과 다양한 의료기기 시장에 활동 중입니다. 이런 사업 포트폴리오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 시대에 최적화된 사업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시제품 라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전문화와 다양성을 모두 잡으며 시장의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약 분야에서 총 99개의 신약 중에 임상 1상 단계 25개, 임상 2상 단계 24개, 임상 3상 단계 39개, 등록 완료 11개입니다. 이 중에 임상 3상 단계에 있는 39개의 신약 개발과 성과에 따라
회사의 매출과 주가에 크게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결론은 존슨앤존슨은 미국의 대표 제약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의 멀티플은 17로 저평가 구간은 아니지만 최근의 조정은 매력적으로 보이며 퍼추위는 19년 20.78, 20년 22.55, 21년 17.22로 낮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시장 점유율 1위의 제품을 다양하게 보유 중이며 신약 개발 및 신제품 런칭에도 매우 적극적인 회사입니다. 세계적인 고령화 시대에 최적화된 회사라는 생각이 들며 향후 신제품 일정과 엄청난 현금을 어디에 투자할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엔 안정적인 제약 산업군 중에 매출과 이익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제약회사 머크의 분석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형님 누님들의 행복한 은퇴를 응원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